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재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이 전월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 깡통 전세로 인해서 이 사기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 특히 전월세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돼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어쨌든 법무부하고 이 국토교통부가 요즘 이 부동산 시세 하락 이런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깡통 전세라든가 또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렇게 개정해서 입법 예고를 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중요하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보니까 이제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을 했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그러니까 체납,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그런 거를 신설을 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과 이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서 소액 임차인 범위를 좀 일괄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최우선 변제금도 일괄적으로 한 500만 원씩 상향 조정을 했다. 이 소액 임차인 범위를 얼마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증금을 두고 임차를 했을 경우 그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으로 해당이 되느냐. 서울마다 또 지방마다 좀 그 기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1,500만 원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갔다라든가 좀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비용도 전반적으로 한 500만 원씩 상향 조정을 했다. 이건 이따 지금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좀 개정을 해서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를 특약으로 신설을 했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오늘 계약을 맺고 잔금까지 다 이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항력을 가지려면은 그게 이제는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당일 이제는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주말이 끼고 그러면은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를 받는데 며칠 이게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되는 그 시간 일자 내에 또 이 건물주가 임대인이 또 이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는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입주 전에 임대인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자주 또 이 분쟁이 생기는 게 이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 또 사무실 이런 쪽은 관리비가 별도로 있죠. 월세 외에도.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임의로 임대인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이 관리비를 얼마큼 정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세보증금, 이 전세보증금 제도는 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주거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이나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집을 또 이렇게 임차해서 살거나
뭐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가게를 또 이렇게 임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월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보증금도 상당수 내죠. 뭐 적게는 한 뭐 300, 5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천만 원, 한 1억까지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이 보증금을 또 제때로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전세 사기를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뭐냐면 대항력, 또 우선 변제권, 이런 거를 획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집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는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내가 그 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임차해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그대로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건물주가 어디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건물을 팔게 된다라든가 뭐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또 경매에 넘어가서 물건이 그 건물이 팔리게 될 경우 그러면은 그 비용에 우선적으로 이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어느 정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런 권리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획득하려면은 임대차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좀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금을 이제는 반환해 주지 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대신 이 보증금을 이제는 지원을 내주는 이제는 그런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 뭐 상대방이 누구인지, 건물주가 누구인지 그 계약을 맺는 사람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만나보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꼭 그 건물주를 만나서 그 사람이 직접 사인을 하도록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의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소유권 변동 등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 내용입니다. 네, 요 내용. 소액 임대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황 조정 결과. 네, 위에 거는 현행이고요. 아래 노란색 바탕에 있는 것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액 임차인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임차인을 지금 입법 개정안 법률안에서는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금도 500만 원씩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 이하. 그러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거죠. 또 가밀 억제권여, 용인, 화성, 뭐 채권여, 세종, 김포, 뭐 이런 쪽이죠. 용인, 화성, 세종, 김포 이런 쪽은 1억 4,500만 원 이하면은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고,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면은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데요. 보니까 서울 지역은 5,500만원, 또 가밀 억제 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2,000평대 2,800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이거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부동산 상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잘못 계약을 맺게 되면은 정말 목돈이 이렇게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법률 개정안 소식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 무엇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애걸복걸 하시는 분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미리 알아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대항력도 갖고 또 우선 변제권도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요. 거기 너무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